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량입니다. 오늘 좀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네. 얼굴이 좀 더 또렷하게 나오나요? 아니 오늘 배경도 바뀌고요. 네네. 앞에 이렇게 스크린도 하나 생겼네요. 이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불안해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가림막을 해놔야 네. 서로 저렇게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앞에 보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네. 가림막을 이렇게 제 이름까지 한번 와, 해봤습니다. 도전님 센스가 아주 대단하세요. 아, 아니에요. 저한테 되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감독님. 어떤 일이죠? 뭐 이거를 미리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찍으면 언제 나가죠? 뭐 최대한 한 3일 있다. 그래요? 네. 아, 이게 그러면 그 방송 전에 나올 건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뭐 KBS 조이 채널에서 네. 무엇이든 물어보사에서 같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거기에 제가 재연 배우로 재연 배우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아, 뭐, 물론, 뭐, 그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점을 보러 오셨다가, 제 얘기를 한번 출연하실 생각이 있냐. 네. 연애에 대해서, 나의 연애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무당이 된 남자친구의 재연 배우인 거예요. 네. 아, 재연 배우가 아니라, 이건 내 얘기를 어떤 재연 배우가 연기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잠깐 카메오로 네. 요만큼 잠깐 나오는데 네. 저희 신당에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셨던 제 신당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 장소 협찬을 해가지고 여기서 되게 잘생긴 재현 배우가 제 옷을 입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 그거는 정말 아기 때, 정말 뭐, 이제 성장기를 거치지 않았던 어렸을 때의 꿈이었는데, 자라면서 이제 뭐 외모도 그렇게 받쳐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되게 우연한 기회로 CF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네. 아직 자료가 있긴 한데 얼굴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몰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기에 대한 그 꿈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네. 근데 그게 또 신령님들이 계속 이렇게 신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얘가 좀 무료하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선물로 잠깐 주신 그런 추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쩌다가 만난 인연들이 귀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뭐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이 사업이 번창해서 내가 너 자리 하나 만들어주마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좋은 축에 끼지만 전혀 인연이 없었던, 내가 일면식도 없던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제 영상, 유튜브 영상이 벌써 200 몇십 개가 되죠? 네. 거의 300개 가까이 네, 되죠? 300개 가까이. 제가 항상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인간관계, 뭐 대인관계, 귀인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항상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네. 다 인과응보기 때문에 본인이 쓴소리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 물론 감정이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 본인도 참다가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겠지만 분명히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가 있어요. 선행을 베풀면 본인이 자기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는 그 베풀었던 덕을 못 볼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아. 그래서 사람이 참 잘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연줄, 뭐 인연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인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사시는 게 본인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굉장히 가슴 속에 묻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느 정도냐면 타투를 가슴에 한번 해볼까, 진짜 이거를 내 심장에 새기고 살자, 인과응보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살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인연법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에게 뭐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한번
남들에게 도움도 줘보시고 이유 없는 호의도 한번 베풀어 보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감독님. 네, 많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 아니면 뭐 금전의 문제 이런 걸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부분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혈연 관계, 뭐 학연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뭐 친척 중에 누가 조금 잘 나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래서 뭐 장사도 잘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안에서 자리 하나 줄 수도 있는 이런 혈연 관계에 대해서도 그럼 엄청 귀인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박막래 할머니라고 감독님 아시나요? 네, 알죠. 유튜브 스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슈퍼스타죠. 네, 정말 슈퍼스타. 그리고 저도 구독해놓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다시 보기도 엄청 많이 해요. 한번 봤던 네. 영상이지만 너무 재밌는 분이셔서 맞아요. 말씀 한마디가 너무 재미있으셔서 굉장히 자주 시청하는 애청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분도 사실은 그분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 힘들게 많이 사셨어요. 정말 고생하시고 남편이 뭐 집을 나가셔서 본인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여자로서 굉장히 억척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치매 초기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네. 그래서 손녀가 이제 평생을 고생하신 할머니가 너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할머니 우리 그러면 여행을 한번 가보자, 더 아파지기 전에. 그래서 처음 찍은 영상이 이제 호주에 나가는 해외 영상이 엄청 또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식당을 하셨던 할머니인데 네. 본업을 이제 그만두시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정말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이었겠지만 더더군다나 엄청 큰 귀인이 되신 거죠. 그러네요. 그 손녀 따님분이. 그 가족 중에서도 이런 귀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어요. 네. 정말 남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내가 뭐 이런 자녀와 아니면 뭐 이런 형제와 자매와 막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보다 못해. 근데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엔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본인이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친구들한테 우리 형제가 막 나한테 이랬다. 내가 막 내 형제를 욕할 수는 있지만 또 남이 내 형제 욕하는 거는 엄청 싫어 또. 너무 들어주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뭐 남편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내 남편은 이래 저래 이런데 남이 또 내 남편 욕하는 건 또 싫고. 이런 게 사실 가족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인을 멀리서 찾기보다는 또 가까우신 분들한테도 마음을 많이 열어놓으시고, 가까울수록 고민을 잘 얘기를 못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 그래서 뭐 자녀가 되더라도 부모님한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뭐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남편이나 와이프 되시는 분들한테도 고민을 얘기 못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더 소중하고 더 많은 비밀을 공유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한 7, 8년 살아봤잖아요. 네. 미국은 굉장히 가족단체로 하는 행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우리나라처럼 막 24시간 막 이렇게 뭐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족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많이 공유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식사 시간에도 옛날부터 예절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맞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끼리와의 그 대화가 많이 단절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딱 기억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옷가게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있는 딸이 대학교도 안 다니고 사실 알바도 안 하고 특별한 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엄마 가게 나와서 좀 도와주면 엄청 좋잖아요. 네. 엄마가
다른 사람 써서 돈 주고 알바를 쓰느니 네. 내 딸 그래도 믿을 만한 내 딸이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더 편하게 가족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따님 입장에서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 장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왜 초반에 제 자랑을 했냐면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복이 온다. 아니, 물론 큰 복은 아니에요. 저 진짜 정말 여기서 말합니다. 연애의 참견 나중에 제가 나오더라도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한 것도 있지만 네. 뭐 저는 굉장한 큰 추억이잖아요, 저한테는. 뭐 제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뭐 연기자가 되겠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제 역할이 무당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점을 보러 온 여자친구한테 들어가 보세요 뭐 요런 네. 대사예요. 그러니까 큰 역할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는 큰 추억이었다. 근데 어렸을 때의 꿈을 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또 뭐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 이런 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네.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 귀인이 나타나서 본인의 꿈을 이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시고 업장소만 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귀인은 완전히 널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귀인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귀인이 될지 그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물론 본인의 기운이나 상담도 물론 필요하지만 행동에서도 좀 바른 행동이나 긍정적인 마음, 베푸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부터는 띠별 운세로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얘기로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네, 도련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